우리에게 100억이 생기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6시 30분까지 출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 6시 30분까지 출근이야. 그러면 자는 시간이 빠른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한 11시, 12시 막 1시, 2시에 자는데 6시 30분까지 일어나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힘든데 회사를 가가지고 또 한 열 몇 시간 또 일해야 되고 야근까지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회사원들은 사실 뭐 다들 겪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하기 싫은 거는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쉬고 그냥 놀고 싶다. 회사 다 때려치고 그냥 아침에 더 이상 알람을 안 맞추는 삶을 살고 싶다. 알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막 계속 갖게 되죠. 그래서 나 경제적 자유를 가질 거야 막 하면서 막 계속 그 의지를 막 태우는 게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요 모건 하우절이 지은 책인데 요 책에서 나온 어떤 구절이 좀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란 무엇인가? 부자라는 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부자라는 거 쉽게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라는 건가? 아니 회사 가지 말고 그냥 뭐 집에서 쉬면서 놀고 싶으면 놀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원하는 거 하라는 건가? 저는 근데 회사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부자는 놀고 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아까의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놀고 먹어야지 부자입니다. 뭐 그냥 여행 떠나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어요. 이게 부자라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스스로 내가 뭘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부자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부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부자들은 놀고 먹지 않을까? 아니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뭐 놀고 먹으면서 뭐 여행 다니면서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저라면 절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아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들을 뭔가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바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하다고 하는 수백억 부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부자인데 저러고 살지?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무언가는 다들 합니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과 큰 차이는 이거죠.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닌데 남이 시키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부자가 되려는 이유이고, 이 부자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능력을 산다는 것이죠. 이 미국인의 행복감이라고 앵거스 캠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 다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있냐? 자,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이 공통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막 소득이 막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집이 큰 사람도 있고 집이 작은 사람도 있고, 직업이 막 다 다릅니다. 뭐 명예가 있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권위가 뭐 낮은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주변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일상을 어떤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상황과 어떤 여건이 다르더라도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한 것이고 자기 의지와 다르게 부자유스럽게 무언가 남에게 통제받고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의 한 가지는 자유인 거죠. 자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유? 자유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돈만 있으면 저도 자유롭게 살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일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엄청난 부자가 본인에게 100억을 준다. 내일 바로 100억을 준다고 한다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본인들은 뭘 하실 겁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이 생겼네? 100억이 생겼네? 그럼 나는 집을 사고 싶어요. 집 사야죠. 그리고 차 사야죠. 차 사야지. 소박하게 우선 벤츠 하나 사고 아니요. 저는 100억? 100억이면 페라리지? 뭐 페라리가 타고 싶은지 안 타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선 사야 돼. 그리고 우선 못 산 거 있죠. 못 샀던 옷도 좀 사고요. 가방도 좀 사고 시계도 좀 사고 우선 좀 요것도 좀 사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지. 그리고 여행도 좀 가야지. 이런 것들 하면서 소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100억 주면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1번부터 아마 한 7번, 8번까지는 다 소비만 썼을 겁니다. 저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썼을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100억은 좀 모자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강 보이는 좀 펜트하우스도 하나 사야 되고요. 차도 한 3대 정도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애도 저기 유학 보내고 하면은 한 7, 80억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강남에 건물도 하나 사야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쓰는 게 곧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는 돈만 많으면 자유롭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저도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잖아요. 예전에 회사원 다닐 때보단. 그리고 이제 투자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소비도 예전보단 늘었습니다. 옛날에 뭐 정말 막 한 달에 막 70만 원으로 살 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 풍족하게 쓰는 편인데 그러면서 소비도 하고 느꼈던 점들은 뭐냐면 이 소비라는 거, 돈을 쓴다라는 거는 잠깐의 만족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의 만족은 오지만 다시 부족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근데 물을 많이 부어. 밑 빠진 거니까 밑이 조그맣잖아요. 구멍이 조그맣게 있으면 그 구멍으로 나가는 그 어떤 결핍보다 소비를 많이 부어버리면 행복도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행복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만큼 점점 수압이 세져가지고 더 많이 빠져나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도 커져가지고 이게 차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계치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만족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소비를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통해서 자유를 찾겠다. 아니면 난 돈만 많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채널은 아마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분들은 이것부터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이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하고 살까?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진짜 시간의 자유를 얻으면 뭘 하고 살지를 빨리 찾을수록 행복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돈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할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 때 나는 뭘 할 것인가? 돈 한 푼 못 벌어도 재밌고 신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돈 때문에 포기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재능은 없지만 그냥 즐거운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여건이든 무언가 포기한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즐겁고 재밌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재미없고 소심해지고 뭔가 좀 무뎌지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스스로 가둬둔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스스로 가둬둔 그 무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
찾아내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역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계산이 됐잖아요. 딱 그 정도까지만 돈을 벌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의미는 내가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는 것이다. 그게 누군가한테는 50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10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5억 정도만 돼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독서가 취미고요. 글쓰기가 취미고 그냥 어디 조용한 산골에서 혼자 뭐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취미입니다. 이런 분들은 5억도 충분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뭐 50억, 100억을 벌려고 한다? 그것이 또 불행일 수도 있다. 필요보다 많은 돈이 생기는 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고요. 필요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과하게 일부러 필요도 없는 돈을 쫓는 것도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기도 해요. 이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거는 수단이구나. 돈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재벌 같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막 불행해하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재벌도 불행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바라는 어떤 그 자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서민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돈의 크기가 각자 다를 뿐인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요즘에 느낍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정확하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오더라.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행복은 소비에서 오지 않는다. 소비가 행복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요 단계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해. 이게 문제야.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역설입니다.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아. 돈을 벌어서 뭘 할지가 있어야지만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이걸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은 뭘 하는 거죠? 돈을 벌어가지고 시간을 사면 됩니다. 돈은 시간을 사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단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을 샀어요. 그럼 시간을 뭘 하면 되죠? 요 시간으로, 요 자유시간으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죠. 시간으로 행복을 산다.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고 시간으로 행복을 사면 되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은 못 삽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면 나는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돈이 안 돼도 즐거운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돈이 안 돼도 너무 재밌어. 나는 뭐 친구들하고 하루에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 돈 안 돼도 돼. 아니면 나는 무슨 강아지 목욕시키는 일을 자원봉사 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어. 뭐 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거는 돈이 안 돼도 너무 좋아. 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아직 그걸 못 찾은 분들이 그걸 보고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런 일들을 남에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점점 목표와 과정과 계획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한번 남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